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드립니다. 하나생명 은퇴연구소장 최성환입니다. 어느 날 제가 라디오를 듣고 가는데 이 MC가 청취자가 보내준 메시지를 읽습니다. 그러면서 읽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여행은 가슴 떨릴 때 하는 일이지 다리 떨릴 때 하는 일이 아니다. 진짜 맞는 말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은퇴연구소장이니까 은퇴와 관련돼서 딱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은퇴 준비는 그렇지 않습니까? 가슴 떨릴 때 하는 일이지 다리 떨릴 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제 20대, 30대, 40대 또 50대 이렇게 오신 분들은 전부 뭐냐면 이 시간에 참석함으로 해가지고 정말 좋은 지식, 좋은 정보를 얻었다. 또 여기 오는 것만 해도 내가 한번 왔다 가는 것만 해도 제가 좀 허튼 소리를 하더라도 괜찮은 그런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뭐냐면 이제 크레바스, 소득 절벽을 이기는 힘이 무엇이냐. 물론 많이 모으고 또 많이 저축하고 미리 준비하면 되겠죠. 근데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현재는 여기 이제 IT 회사의 1세대 오너입니다. CEO인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학위를 하고 벨 연구소에 취직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딱 근무를 하러 갔는데 다음날 보스가 불렀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니까 다녀와라. 근데 뜻 갔더니 은퇴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한테 미국의 한 회사가 자기네 직원들을 위해서 은퇴 설계를 하는 겁니다. 본인의 느낌이 뭐였겠습니까? 황당했다고 합니다. 이제 들어온 사람을 나가라는 얘기냐. 그런데 지나서 생각해보니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강의였다는 거죠. 뭐냐? 내가 은퇴를 한번 생각해보게 되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내가 근무를 하고 그렇게 되면 현재 내가 받은 연봉이 얼마인데 내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연봉이 얼마쯤 될까? 그래가지고 내가 목표를 세우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가 없는 은퇴 준비, 목표가 없는 저축은 굉장히 효율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 본부장님 말씀대로 내가 얼마를 쓰고 나서 저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저축할 목표를 세우고 그 나머지를 쓴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이런 부분들입니다. 점점 늘어나는 크레바스. 도대체 크레바스가 뭡니까, 여러분? 빙하를 걸어가다 보면 이렇게 큰 틈이 생긴 거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위험한 거죠. 죽거나 살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왜 그런 크레바스가 일어나느냐? 그런 얘기를 할 텐데요. 넘어가 보죠. 그 소득 절벽이 뭐냐? 근데 우리나라가 요즘 이제 정년 연장을 현재는 58.4년인데 이것을 법적으로 60세로 올리겠다. 이 얘기를 지금 국회에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내놓은 자료가 58.4세지만 실제로 은퇴하는 연령은 몇 세입니까? 53세, 54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오신 분 중에 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몇 세부터 국민연금을 받느냐 하면 65세가 돼야 받습니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 53세에 내가 은퇴를 해가지고 65세에 국민연금을 받는다라고 하면 무려 12년 동안 저는 소득 없이 버텨야 된다는 겁니다. 자, 내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할 일도 소득도 없어집니다. 저는 이거를 아무런 준비 없이 나가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맨 땅에 헤딩한다 이렇게 합니다. 맨 땅에 헤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 아프죠? 그죠? 이게 육체적으로만 신체적으로만 아픈 게 아니고 마음적으로도 엄청나게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HSBC가 몇 년 전에 22개국 24,000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서베이를 했습니다. 근데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은퇴라는 단어를 들으면 당신은 무엇을 떠올립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두려움, 외로움, 지루함이었습니다. 선진국 사람들은 뭐였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움, 외로움, 지루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자유, 만족, 행복이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하고 선진국 사람하고 준비된 은퇴와 준비 안 된 은퇴의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53세에서 최악의 경우입니다만은 53세에서 65세까지의 소득 절벽. 도대체 여러분 처음 들으셨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재정 절벽은 많이 들으셨죠? 미국에서 재정 절벽이 뭐냐면 세금이 크게 늘거나 아니면 재정 지출이 갑자기 줄어드는 경우를 이제 재정 절벽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소득 절벽 아니냐. 그래서 최근에 은퇴연구소장을 하시다가 퇴직을 하신 분이 계세요. 아직 은퇴 안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런데 딱 퇴직을 하시고 보니까 어디다 글을 쓰셨어요.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맨날 은퇴 준비하라고 강의하러 다녔는데 본인이 한 50 중반쯤에 은퇴를 하고 나니까 뭐가 왔겠습니까? 멘붕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멘붕. 그러니까 이게 참 당해보지 않으면 굉장히 먼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그러면 50세 된 사람만 그럼 준비를 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20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은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예전에는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평균 수명이 한 70이다라고 하면 내가 30세부터 일하고 만 60세까지 일하고 한 10년 더 살면 됐어요. 지금은 80, 90으로 가니까 내가 한 25년, 30년 벌어가지고 몇 년을 살아야 됩니까? 30년 내지 100세 시대라면 40년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정년이 60세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실제 은퇴 연령이 53세에서 뭐 55세, 57세로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을 거냐? 안 그럴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이런 쪽은 괜찮습니다. 받는 돈도 많고 이 뒤에 가서 보시면 그래서 이쪽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아까 제가 한국이 53세라고 그랬는데 일본이나 선진국들을 보면 60세에서 64세, 65세까지 정년 또는 은퇴 연령이 높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제 정년을 60세로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뭐 실질 정년은 아직은 53세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길게는 10년 이상 차이를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또 국방의 의무까지 있잖아요, 남자는. 그러면 한 30 돼가지고 만약에 근무를 한다라고 하면 53세 은퇴를 하면 불과 한 25년을 버는데 선진국 사람들은 몇 년을 버느냐 하면 30년에서 35년을 번다고요. 군대 안 갔다 오니까 보통 25세 이전에 취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60세, 65세까지 가면은 이게 얼마입니까? 30년, 35년을 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냐면 25년을 벌어가지고 나머지 30년, 40년을 살고 그 사람들은 뭐냐면 35년, 40년을 벌어가지고 뭐 한 20년, 25년 정도를 살다 죽으니까 우리가 두렵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정부가 뭘 해줄 수 있느냐? 그 부분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개인들의 각계전투식 노력이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나라들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이제 공적연금 수급 연령이 지금까지는 60세였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러다가 이제 작년부터 61세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데,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연금 수급 연령이 뒤로 가게 되면은 정년도 같이 늘어나요. 물론 이제 프랑스처럼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나라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렇게 10년 이상이 되니까 정년이 조금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연금 수령 시기가 너무나 빨리 뒤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자, 내가 이제 소득을 창출하는, 근로소득을 창출하는 데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은 뭐냐면 공적연금입니다. 여기서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이제 공무원이 아니라면, 군인이 아니라면, 교수나 선생님이 아니라면 국민연금인데요. 이 돈이 제가 88년에 국민연금이 시작할 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제일 높은 등급을 내고 있는데 작년에 날아온 걸 보니까 131만 원을 준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평균이 한 20에서 4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왜? 가입 기간이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만 해도 뭐 괜찮지만은 만약에 근데 이제 소득 수준이 좀 낮았다. 그렇게 되면은 채 100만 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런데 요새 노후에 한 달 생활비를 얼마로 잡을 것 같습니까? 보통 적어도 한 200만 원 정도는 수도권에서는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도 한 100만, 내가 국민연금을 100만 원 정도 받는다 그러면 이 다음에 65세 가서 100만 원을 받더라도 100만 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더더구나 문제는 뭐냐면 이 10년, 12년 동안 수급 연령 갭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완전히 진짜 맨 땅의 헤딩이에요. 여기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뭐냐면 내가 이 수급 연령 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연금을 들고 다음에 이때는 좀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가가지고는 좀 덜 받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저희가 연금 쪽에서는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가교연금입니다. 브릿지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그게 복구하는데 한 9년쯤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도 진짜 이 성수대교 무너지는 것처럼 내 노후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요즘 뭐 보험뿐만 아니라 증권, 은행에서도 이와 관련된 상품들을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젊어서 들수록 아까 박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복리의 효과가 그래도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자, 요즘 유현진 선수가 참 잘 던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난번에는 좀 못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한 6회나 7회 정도 던져줘야 되는데 뭐 실점을 많이 해가지고 3회에서 강판당했다. 그러면 감독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수 운영이 엄청나게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냐면 이 마의 소득 절벽 구간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근로 기간을 자꾸 늘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employability quotient를 높여라. 우리가 이제 IQ, EQ 하잖아요. 그러니까 intelligence quotient가 있고 emotional quotient가 있는데 하나 더 EQ가 필요하다. employability quotient를 키워라. 그러면 제가 우리 후배들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내가 열심히 일하면 우리 회사가 끝까지 나를 고용해주고 먹여 살릴 것 같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50대 초중반이 되면 그 회사를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저도 이제 50 중반이기 때문에 애가 있는데 우리 애한테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스펙을 키워라 하면서 저는 직장 생활 20년, 30년 하면서 스펙을 안 키운 겁니다. 그러니까 중년도, 중장년도, 40, 50대 이때 스펙을 키우지 않으면 50대 가가지고 딱 나고 나면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정말 그 회사에 몸 바쳐서 일하는 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내 스스로 그러면 앞으로 30대, 40대, 50대가 됐을 때 이 회사 말고도 employability를 높일 수가 있느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한국은행을 20년 다니다가 이제 그만뒀습니다. 다들 그 신의 직장을 왜 그만두느냐. 글쎄요. 그게 뭐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뭔가 좀 다른 일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문사를 거쳐서 보험회사를 왔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직장을 옮겨보는 그 경험,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한 직장에서 내가 온몸을 바쳐서 30년, 40년 정년퇴직하는 시대는 끝나지 않았을까. 저는 그래서 직장을 옮겨본 사람은 또 직장을 옮길 수 있다. 그게 뭐냐면 적응 능력을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있는 직장을 그만두고 빨리 딴 데로 가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언제든지 내가 원한다면 또 요새는 이제 뭐 헤드헌터들이 많잖아요. 그죠? 내가 시장에 나갔을 때 과연 내 시장 가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근무를 해야지 뭐
50 몇 세 돼가지고 야 이제 나 내일 모레 은퇴하는데 이제 뭐 좀 해봐야 되겠어. 이러면 그건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제가 라디오를 들은 얘기인데요. 어느 회사에 부장까지 하신 분이 정년퇴직을 하신 다음에 그 회사에 경비로 취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직원들이 과장, 차장들이 들어갈 때마다 이 경비한테 인사를 하는데 이 양반은 그게 또 굉장히 미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내 체면도 있었지만 내 체면보다도 돈이 중요했다. 그러면서 이제 후배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인사 안 해도 된다. 그렇지만 뭐 인사는 하겠죠,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나는 내가 은퇴한다 그러면서도 준비를 못했다. 그래서 요즘 중장비 운전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나처럼 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해라. 그래서 준비된 은퇴가 우리의 두려움, 외로움 이런 것들을 이제 자유, 만족, 행복으로 만들어주는데 가장 첫 번째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소득 절벽 구간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특히 40대는 그쪽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 정도 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